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금일 미국 증시는 5거래일 만에 드디어 장 마지막에 상승을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사실 장 마지막에 상승을 보인 확실한 원인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재 시장의 시각을 봤을 땐 잘 나온 경제 지표와 고용 지표를 보고 추가 하락이 나왔어야 했죠. 그럼에도 상승을 보였다는 건 단순 저가 매수세 유입이 단기적으로 들어왔거나 어느 정도 파월과 연준 위원들의 발언이 시장에 일정 부분 반영되었다는 가능성이죠. 오늘도 큰 하락을 보이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 지표가 잘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락을 보이는 이유는 최근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경제 지표가 잘 나오면 연준의 긴축이 계속 공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어차피 언젠간 맞아야 하는데 먼저 매맞기 싫어하는 시장의 행동이죠. 먼저 미국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가 발표되었습니다. 예측치 52%보다 잘 나온 52.8%가 나오며 여전히 미국의 경제는 잘 버텨주고 있다 라고 해석해 볼 수 있으며 이는 현재 증시의 단기적인 악재입니다. 전 장기적인 호재로 보고 있지만요. 그리고 이 수치에서 50 이상이 나오면 경기 확장을 의미합니다. 여전히 침체는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발표된 게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입니다. 역시 예측치보다 잘 나왔습니다. 여전히 타이트한 노동시장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라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만큼 실업자 수가 많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니까요. 그러나 사실 가장 중요한 고용지표는 바로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9시 30분에 8월 실업률과 비농업 고용지수가 발표됩니다. 여기서 고용지표가 잘 나오면 단기적인 증시엔 안 좋은 뉴스가 되겠죠. 그러나 이는 정말 단기적일 뿐 좋은 경제지표로 하락하는 것은 장기 투자자에겐 단기적으로 찾아온 기회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합니다. 왜냐면 현 상황에서의 핵심은 바로 인플레이션 둔화이니까 말이죠. 9.1%를 찍고 8.5%까지 떨어진 CPI 인플레이션. 물론 최근 유가 하락으로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2개월 연속 하락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상승한다면 증시는 개거풀 물고 급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즉 인플레이션이 잡혀야 지금 단기적인 하락을 보이는 이유, 바로 연준의 공격적인 긴축이 완화적으로 돌아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긍정적인 소식이 바로 유가가 90달러 아래로 급락했다는 겁니다. 먼저 첫 번째 이유로는 경기 침체 우려로 하락했죠. 이는 현재 연준이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경기 침체, 둔화를 의도적으로 만듦으로써 수요를 억제시키고 유가를 잡아 인플레이션을 둔화시키려는 계획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중국 청두시 전면 봉쇄 때문입니다. 중국이 봉쇄에 들어가면 중국의 원유 수요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 국제 유가가 급락하는 것이죠. 그러나 유가 급락을 떠나 제가 중국 봉쇄를 악재로 받아들이는 이유는 수요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만 중국 봉쇄는 인플레이션에 굉장히 중요한 공급망 완화에 있어 악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공급망 완화에 있어 또 다른 악재는 바로 러시아의 전쟁, 침공이죠. 러시아의 전쟁과 에너지 제재는 인플레이션 둔화에 가장 중요한 공급망 완화에 있어 최악의 상황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하루빨리 해결되어야 인플레이션도 잡으면서 경기 침체도 완만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실제로 파월 의장도 전쟁과 봉쇄로 인한 공급 문제는 연준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했죠. 결국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즉 공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 수요를 더욱 괴롭힐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처럼 양적 긴축 규모를 2배로 늘리고 금리 인상을 미친 듯이 올리는 방식으로 수요를 억제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공급 문제 해결 없이 수요 억제만으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 하면 이는 곧 경기 침체가 다가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점점 연준이 수요를 억제시키면 경기 침체 가능성과 전망이 높아지는 것이죠. 즉 중국 봉쇄와 러시아 침공은 하루빨리 해결되는 게 현 상황에서 미국 경제에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정말 다행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어제 발표된 ISM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즉 PMI와 지난 7월 건설업 지출 등을 반영한 결과 GDP 나우가 올해 3분기 실질 GDP 중과율 전망치를 기존 1.6% 전망에서 2.6%로 대폭 상향 수정했습니다. 이는 또 시장에는 단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지만 왜 시장의 단기적인 악재이고 왜 시장의 장기적인 호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성적을 내야 하는 기관들 혹은 단타, 트레이더들은 단기적으로 연준이 공격적인 긴축을 할 테니 결국 단기적인 하락이 예상되어 장기적으로 시장이 하락을 보이는 것이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차피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하는데 경제가 잘 버텨준다는 것은 1970년대와 다르게 인플레이션만 잡히면 언제든 다시 상승장으로 튀어오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 매스컴을 보고 경제지표가 잘 나와서 떨어지면 공포에 떨어야 할까요?
아니면 연준의 강한 긴축에도 잘 버티는 경제 지표를 보면서 좋아하고, 그런데 시장이 하락을 보이면 기회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제가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모든 긍정 자료만 가지고 오는 것도 아닙니다. 미국의 S&P 500 12개월 포워드 EPS는 이제 하락하기 시작했다는 점은 악재입니다. 아직 에너지, 부동산은 일부 상향이지만 IT, 커뮤니케이션, 경기 소비재는 하향폭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죠. 화면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이 실적 추정치는 실제 주가보다 후행합니다. 그러나 이 EPS는 아래든 위든 한번 꺾이면 다시 꺾이는데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 이후 처음 나타나는 꺾임이죠. 그렇다면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뭘까요? 항상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워야 합니다. 주식시장은 계속 동일하게 반복되기 때문이죠. 자본주의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 EPS 추이를 살펴보면 파란색 점선 네모칸을 보시면 EPS가 하락하는, 즉 웅덩이 구간이 보일 겁니다. 이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죠. 그러면 우리는 약 1년에서 3년 정도 보수적으로 EPS가 쉬어갈 수 있음을 인지하고 마음의 각오를 해두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장기 투자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현금 비중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 구간에서 줍줍해야지만 진정한 장기 투자자는 상승장을 만나며 경제적 자유로 다가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기업의 순이익 역시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상향하기 때문에 미국 지수가 우상향하는 것이죠. 그러니 지금 이 구간에서 우리는 용기를 가지고 줍줍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들어가면 안 된다는 사실은 뭘까요? 바로 주식시장은 선반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EPS와 관련해서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선반영하죠. 지금 마치 주가가 미리 하락한 것처럼 말이죠. 결국 EPS 하락이 정점을 찍을 때 주가는 미리 상승을 시작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만약 지금 불안한 감정이 드신다면 아마 10년 장기 투자가 아니라 몇 년 뒤 빼야 할 돈일 가능성이 큽니다. 혹은 아직 미국 주식에 대한 공부가 부족해 확신이 부족한 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전략을 끈기를 가지고 밀고 나가기 위해 매일매일 제 영상을 보며 공부하고 마인드 세팅을 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는 단기적으로 1년 뒤 몇백, 몇천 수익금이 아니라 우리는 10년 이상을 바라보는 장기 투자로 몇억 이상의 수익금을 바라보는 투자자입니다. 그래야지만 경제적 자유에 다가서지 단순히 몇백, 몇천 수익금으로는 기분은 좋지만 항상 제자리이며 결국 원하는 자유를 얻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이 위대한 성과를 위해선 투자 재능이 아닌 인내의 산물이라는 것을 꼭 명심해야 하며 우리는 시간, 세월, 고통, 인내라는 아이템을 사용해 우리가 원하는 레벨까지 도달해야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웅덩이 매매법 매수 현황입니다. 먼저 나스닥 2배 레버리지 QLD입니다. QLD는 2차 매수 타이밍 4일차 매수까지 완료되었고 오늘 하루만 더 매수하면 5일차까지 모두 분할 매수가 완료됩니다. 다음은 S&P 500 2배 레버리지 SSO입니다. SSO는 QLD보다 하루 늦게 시작되며 2차 매수 타이밍 3일차 매수 완료되었습니다. 오늘과 월요일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반도체 2배 레버리지 USD입니다. USD는 다음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며 잠시 관망 중입니다.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USD의 RSI는 현재 엔비디아와 반도체 급락으로 33.73에 위치해 있습니다. USD의 RSI가 30 아래로 내려가면 웅덩이 매매법 4차 매수 타이밍이 시작됩니다. 모두가 함께 부자 될 수 없는 자본주의 시스템이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극소수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에서 저와 우리 웅주 가족분들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자산을 가지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 단기적인 손실을 버텨야 하죠. 워렌 버핏은 13번의 경기 침체를 다 버텼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피터 린치 역시 모든 하락장을 단 한 번도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맞았죠. 그러나 그들이 세계 최고의 투자자 그리고 자산가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세월을 투자해 보유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부자들, 자산가들은 오랫동안 자식에게 되물림해주며 우량 자산을 계속 보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당장 5년 뒤에 차를 사기 위해, 당장 3년 뒤에 빼기 위해 투자하죠. 이게 부자와 나머지 99%와 차이점인데도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이 영상을 보는 여러분은 꼭 세월을 오랜 기간 투자해서 지금은 상상하지도 못할 부를 만지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오즐 구간을 즐기기 위해 이 웅줍 구간이 부자가 될 골든타임이라 여기고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으로 줍줍해 이겨나가야 합니다. 어차피 계좌 양전은 분명히 옵니다. 우량자산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분할 매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다시 현금 비중을 늘리면 되니 지금은 긍정적인 마음으로 멀리 바라보고 웅줍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만 힘내면 주말입니다. 모두 오늘 하루 화이팅 하시고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